기억에 남는 수술 케이스가 있으면 좀 소개 좀 많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데 네. 잠깐 떠올려 보자면 전자궁 적출술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인과 수술 중에서 좀 큰 수술이고 그렇죠. 네. 어떤 분을 수술을 했어요. 수술을 하고 이제 오전에 수술을 했다면 오후에 이제 회진을 돌러 갔더니 이분이 밖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. 벌써 소변줄을 낀 분인데 예.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는 편하게 누워 계시라는 의미로 예. 소변줄을 다음날 뽑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분이 소변줄을 들고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이제 회복이 빠른 또한 이제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이분들이 보통 여러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첫 번째 간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결정을 해서 거기서 다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여러 곳을 갔는데 당신은 배를 째서 개복을 해야 됩니다. 하는 이야기만 듣고 와서 우리 병원에 왔는데 복강경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해서 만족하고 퇴원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기억에 남습니다. 그렇죠. 그런 분들이 또 고맙다는 말을 또 해주시면 많이 보람도 찾고 이 복강경 수술이 개복보다 상당히 좀 어렵고 귀찮지만 또 환자 쪽에서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노 원장님이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을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. 복강경 수술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미덕은 이 우리가 이제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를 무리하지 않고 또한 우리 환자를 위해서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는데 도저히 무리해서 할 만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가령 유착이 너무 지나쳐서 이 복강경으로 하는 것이 좀 무린 케이스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난소 같은 경우 특히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개복을 하면 세포가 퍼지거나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복강경을 하게 되면 갈아내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세포가 파급되는 것들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강경 케이스가 정말 양심에 맞는 케이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은 안 돼요 하면 미리 보호자께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분 환자에게는 이게 안 맞는 수술이다 하고 개복으로 전환하는 게 또 중요하고 또한 이제 수술 전에 특히 난소옥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분이 암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. 종양 표지자 검사나 이제 로마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상의 혈류량 도플러 분석 등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CT를 찍어서 그런 좀 안 좋은 가능성이 단 몇 프로라도 있다면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혹 같은 거를 뗄 때 우리가 노출된 상태에서 혹을 그냥 잘라서 빼낸다면 그게 혹시라도 조직검사가 나중에 나왔을 때 안 좋은 세포가 있을 때 그런 가능성을 재빨리 파악해서 만약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. 일회용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다가 담아서 안전하게 빼서 이분이 수술을 마치고 혹은 다른 세포가 나오더라도 지금 나의 수술이 어떤 이분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그 복강경 수술의 아주 철학이라고 저도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복강경 수술의 대가는 이게 복강경 수술로 진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빨리 파악해서 개복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걸 그냥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나는 복강경으로 하고야 말겠다 했을 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암이라면 다 퍼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주 좋은 얘기가 모든 복강경 수술은 먼저 진단이다. 진단 먼저 해보고 진행이 되자 그러면 하는 거지만 안 되면 빨리 개복하는 결단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소문에 의한 명의보다는 실제 의사들이 인정하는 명의가 있는 우리 메디아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